기원전 1000년에 시작된 아메리카의 신성한 산과 의뢰의 공간 온두라스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과 사회 로스 네란저스 루인스 큐레토르슴 I 손내소 아메리카 남동부 경계의 원시엔 카프르톨렌케 중심지 A 프로스 나랑호스의 고고학적 중요성 온두라스 이어져 호수 북쪽 연안에 자리한 로스 나랑호스 로스 네란저스 고고학 유적은 내소 아메리카 문명의 남동부 경계 지점에 대한 학술적 이해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핵심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의 지리적 위치인 온두라스가 메소아메리카 문화권과 파나마 및 남아메리카 북부로 이어지는 중간 지대 인터미디에 에어의 사이의 문화적 상호작용 및 교류를 연구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소임을 시사합니다. 로스 나랑호스의 가장 두드러진 고고학적 의의는 그 유구한 역사에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처음으로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온두라스 서부의 가장 유명한 고고학 유적이 고전기 마야의 중심지 거반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기적 선행은 로스 나랑호스가 마야 문명의 영향력이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독자적인 사회적 복잡성과 기념비적 건축 전통을 발전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로스 나랑호스는 마야와는 구별되는 너메의 문화권에 속하며 고고학계는 이 유적지를 랭케스 민족의 조상, 즉 원시랭카 집단이 건설하고 점유했던 주요 중심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마야 중심적 시각에서도 보나 메소아메리카 남동부 경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초기 복합사회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규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유적은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 후 1250년경까지 약 20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유되었는데 긴 로스 나랑호스가 일시적인 거점이 아니라 요와 후라는 생태학적 자원과 메소아메리카 교역로를 통제하는 지속적인 권력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합니다. 이곳의 건축물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투자의 물리적 결과물입니다. B. 장기 점유 연대기와 건축 발달의 개요. 로스 나랑호스의 2000년이 넘는 점유 기간은 고고학가에 의해 여러 문화적 시기로 구분됩니다. 그게 클라우리 F. 버리즈와 피에르 베코엔의 1960년대 연군 달류른 독일 양식의 층위학적 변화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기반으로 유적의 연대기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이 연대기는 유적의 건축 기술, 공간 구성, 그리고 의뢰 행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추적하는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다음 표는 로스 나랑호스의 주요 연대기, 관련 문화 단계, 그리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건축 및 도기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어 800-400B C. 투기단색 도기, 올메가오미 기영양고기 기념비적 토목 건축의 스트럭처, IV의 시작. 에이든 I400-100B C. 기념비적 플랫폼의 지속적 확장, 에이든 II100B C. A. D. 550제 거마야, 도기와의 연관성 낮음, 기어죠. D. 550-950 울루아 다색 도기올리어 폴리크롬 주거지, 플랫폼의 스트럭처 6의 의례적 매장, 리어 블랑코. D. 950-1250 라스베가스 다색 고기 라스베이거스 폴리크롬 스트럭처 6의 확장 및 두기 매장, 하이아이. 거대 토목 건축 주요 그룹의 기념비적 플랫폼.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적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유적지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토목 구조물입니다. 긴 당시 사회의 노동력 동원 능력과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A. 주요 그룹 프린시퍼 그룹의 구성. 로스 나랑호스 유적지는 크게 호수와 인접한 주요 그룹 메인 그룹과 이 중심부의 북쪽 및 서쪽에 분포하는 8개의 다른 구조물 그룹주로 주고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그룹은 유적지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밀집된 곳으로 최소 3개의 거대한 기념비적 플랫폼이 이 구역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그룹은 유적지의 공공 및 의뢰 활동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B. 스트럭처 IV 기념비성과 노동력의 집약. 주요 그룹 내에서도 스트럭처 IV로 명명된 구조물은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적 성취를 상징하는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입니다. 규모와 형태의 구조물은 측면 길이가 100m에 달하며 현재 남아있는 노트만 약 20m에 이른 거대한 사각볼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건축 재료 스트럭처 IV는 주로 로 축조되었습니다. 긴 거대한 흙거미와 잔해를 층층이 쌓아 올려 가둬서 인공적인 언덕을 만든 전형적인 메소아메리카 성고전 기플 클래식의 토목 기술을 보여줍니다. 소재의 제한적 사용 흙이 주재료였지만 석재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소재는 스트럭처 IV의 기념비적 경사로의 바닥을 보장하거나 흙을 구조물의 침식을 막기 위한 표면 마감에 선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긴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되 구조적으로 중요하거나 마모가 심한 부분은 석재로 보강한 복합적인 건축 기술을 구사했음을 보여줍니다. 마감 일부 구조물은 붉은색과 흰색 회반죽으로 덮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 흙으로 만든 구조물의 표면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특히 붉은색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한 메소아메리카의 보편적인 마감 기법입니다. 이러한 거대 건축물에서 흙이라는 재료의 선택은 기술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동원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이 20m, 측면 100m 규모의 흙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을 장기간 조직하고 흙을 채취, 운반, 압축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정치적 권력이 필수적입니다. C.
조 연대와 그 함이 프랑스 고고학 팀 버드 앤 베코리는 스트럭처 IV의 내부 체험 필에서 채취한 유기물 시료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이 기념비적 구조물이 기원전 700년경에 축조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연대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루어진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지지되었습니다. 이 연대는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길전 마야 문명과의 선후 관계인인 로스 나랑호스의 기념비적 건축이 고전기 마야의 중심지 코판의 주요 건축 활동보다 약 1000년 이상 앞선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합니다. 2.5 온두라스 내에서의 독보성 스트럭처 IV를 포함한 로스 나랑호스의 기념비적 플랫폼들은 온두라스의 영토 내에서 마야 문명 지역 코판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성 콜럼버스 시대의 개별 건축물입니다. 또한 고고학적 증거는 스트럭처 IV의 건축 순서가 초기에는 일상적인 집과 같은 재료로 하지만 훨씬 큰 규모로 지어진 넓은 플랫폼이었다고 시사합니다. 뒤후 이 초기 플랫폼 위에 흙채움을 더 높이 쌓아 현재와 같은 높은 플랫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건축적 변화 넓고 낮음 높고 가파름은 로스 나랑호스 사회의 종교정치적 진화 과정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초기의 넓은 플랫폼은 많은 대중이 의례에 참여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공개적, 참여적 공간이었을 수 있으나 더 높고 가파른 후기 피라미드는 소수의 엘리트 사제나 통치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배타적, 위계적 공간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건축적 층위는 사회 계층화가 심화된 과정을 반영합니다. D. 주물리학적 탐사 지피알로 밝혀진 지하구조. 최내 고고학 연구는 비파괴적인 지구 물리학적 탐사 기법을 도입하여 로스 나랑호스의 지하에 숨겨진 건축적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3년과 2007년에 주요 그룹의 스트럭처 IV, 인접 광장 지역약 이렉타르 규모에서 3차원 지표 투과 레이더 GPR 및 자력 개막의 덤트리 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탐사 결과 지하 2m에서 6m 깊이까지의 지층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건축적, 지질학적 특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몰된 구조물의 존재, 잠재적인 네몰 조각상의 흔적, 광장 지하의 복잡한 지층, 의례적 용도였을 수 있는 분지 베이슨스, 그리고 고대 지표면을 보여주는 불일치면. 이러한 GPR 데이터는 주요 그룹의 광장이 단순히 대중 집회를 위한 열린 오pen 빈 공간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지하에서 발견된 네몰된 구조물과 분지물이나 봉헌물을 담기 위해는 이 광장의 바닥이 수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굴착되고 봉헌물이 받쳐지며 다시 덮이는 의례적 행위의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적 특징은 눈에 보이는 수직적 건축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평적이며 누적된 지하 의례 경관 Subterranean Ritual Landscape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III 주적지의 공간 구성과 경관.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은 개별 구조물뿐만 아니라 유적지 전체의 공간 구성과 자연 경관을 의도적으로 통합하고 재편성하는 것이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A. 주적지의 입지와 경관 통합. 로스 나랑호스는 온두라스에서 가장 큰 자연 호수인 요호와 호수의 북쪽 연안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입지는 풍부한 수자원과 어류 차원, 그리고 주변의 비옥한 토지 및 생물학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생태학적 중심지였습니다. 유적지는 단순히 호숫가 평지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언덕에 기대어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로스 나랑호스가 위치한 말발굽 모양의 요와 계곡 홀스 쇼쉐입드 요조 밸리 자체가 메소아메리카의 우주관에서 이상적인 풍경 또는 기원과 창조의 장소라는 신화적 개념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긴 로스 나랑호스의 건설자들이 자연 경관을 단순히 배경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축과 도시 계획 속에 신성한 우주관을 투영했음을 보여줍니다. B. 주적지 구획 중심부와 주거 구역. 주적지의 내부 공간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주적지는 크게 호수와 가장 가까운 주요 그룹과 그 북쪽 및 서쪽으로 커져 있는 8개의 다른 구조물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8개의 그룹은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해석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 사용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주요 그룹과 인접한 주거 그룹 18은 고전기 후기의 조 페이스 A, D, 550-950까지 활발하게 점유되었습니다. 반면 유적지 서쪽의 산타바르바라 산맥에 더 가까운 구조물들은 후고전기 초기 아리어 블랭크 페이스 A, D, 950-125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적지의 중심부가 이동했거나 점유 패턴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주거 구역 또한 상당한 규모의 기념비적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CR-157 구역에서는 300m가 넘는 긴 광장이 높은 마운드에 둘러싸인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C. 수께기의 대형 도랑디치스 방어 시설인가? 수로인가? 로스 나랑호스 유적지의 가장 독특한 것이적 건축 특징 중 하나는 유적지 주변을 두루 있는 대형 도랑디치스의 존재입니다. 이 인공적인 거대 구조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일 방어 시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가설로 이 거대한 도랑이 외부의 침입을 막는 요새 포티피케이션의 일부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긴 로스 나랑호스와 동시대의 다른 주요 유적인 야루물에서도 방어용 인공도랑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설 이 수자원 관리 도랑에 물을 채워 외부의 접근을 막는 해자모로 사용했거나 농업용 혹은 생활용 수를 위한 수로로 사용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강력한 반론이 존재합니다. 유적지 바닥의 기반함이
타공성 펄즈여서 물을 효율적으로 가두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질학적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기방어에 대해 무일한 이분법적 논쟁은 이 도랑의 복합적인 기능을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타공성 기반함은 물을 가두는 기능의 자은 배제시키지만 물을 배출하는 기능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로스나랑호스는 거대한 호수 옆 저지대에 위치하며 비바람에 취약한 거대한 흙 건축물 스트럭처 I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대 기후의 폭우 시 이 거대 흙 건축물의 침식을 어주는 않는 것은 유적지 유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랑은 1차적으로는 적의 접근을 차단하는 물리적 장애물, 즉 방어벽으로 기능하고 2차적으로는 유적지의 기념비적 중심부주요, 그룹로 물이 유입된 것을 차단하고 이를 호수로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거대 배수로 드레이니지 시스템, 즉 고대 경관공학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긴 로스나랑호스의 건축이 자연 경관을 신성시하며 통합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인공산 스트럭처 IV를 쌓고 거대 도랑을 파서 자연을 통제하고 재편하려는 이중적인 특징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IV 건축물에 봉인된 유물 의뢰와 사회적 계층의 고고학. 로스나랑호스의 건축적 특징은 구조물의 형태나 재료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과 유물이 결합한 방식, 즉 의례적 행위를 통해 완성됩니다. 건축물은 그 안에 봉인된 유물을 통해 사회적 의미와 신성함을 부여받았습니다. A. 건축과 의례의 결합 맨 PH 관행. 로스나랑호스를 포함한 온두라스 서부 지역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조할 때 의도적으로 특정 유물을 건물 바닥이나 체험 뼈소리 묻는 맨 PH 관행이 선고전기 초기 기원전 900-700년경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례적 맨 행위는 엘리트의 기념비적 플랫폼부터 일반 주거, 공간의 1위까지 다양한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긴 건축 행위 자체가 세속적인 건설 과정을 넘어 신성함을 부여하는 종교적 의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배납되는 유물은 다양했으나 특히 옥제리와 같은 희귀하고 가치 있는 귀중품이 선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의 푸얼토 에스칸디르 유적에서는 옥 펜던트 2개를 항아리에 담아 건축물 체험에 맨 앞에 쓰며 로스나랑호스에서도 최소 2동의 건물에서 옥을 봉인한 그릇이 발견되었습니다. 긴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신성한 힘을 봉헌하는 의식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B. 율로본 사회계층 차등화된 매장별요. 로스나랑호스의 건축물은 종종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의 기능도 겸했습니다. 버리즈와 메콜리 연구는 무덤에서 발견되는 부장품의 다양성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정교하고 희귀한 유물이 풍부하게 포함된 반면 다른 매장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긴 당시 로스나랑호스 사회가 이미 지위와 부가 세세되는 계층화된 사회였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일부 정교한 매장의 레버렛 비얼리엇은 건축물 뒷근부에서 발견되었으며 다량의 옥 장신구와 함께 올맥 스타일 유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가게 리니지가 옥과 같은 고가의 수입품 및 올맥 스타일이라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나 의뢰 공간 건축물에 이러한 상징물과 함께 묻힘으로써 사후 세계에서도 자신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C. 다색 도기와 건축의 연대기 스트럭처 6 사례 연구. 건축물 내부에 매납된 유물, 특히 양실의 변화가 뚜렷한 다색 도기 폴리크롬 펄은 건축물의 사용 시기와 사회적 변화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5번 그룹에 속한 스트럭처 6은 이런 건축 유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연구입니다. 이 구조물은 야구장에 인접한 주거 단지 내 낮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결과 이 플랫폼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매장과 의뢰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구조물의 층위는 도기 양식의 변화와 건축 활동의 순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점 건설 시작 초기 여조 시기 A, D. 650, 750 플랫폼이 처음 건설할 때 2개의 건축 매납이 봉헌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켄시 가색 도기 그릇이었습니다. 2점 초기 사용 첫 번째 매장이 플랫폼 내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무덤에는 여조 시기의 토종 항아리 뚜껑으로 재사용된 울루와 다색 도기 올리어 폴리크롬 그릇이 포함되었습니다. 3점 플랫폼 확장 후기 여조 초기 리어 블랭코 시기 A, D. 780에 880 추정 기존 플랫폼이 확장, 개축되었습니다. 기확장 과정에서 새로운 매납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이전과 다른 스타일인 라스베가스 다색 도기 레스비게스 폴리크롬 화병 한 점이 봉헌되었습니다. 4점 후기 사용 이후 8개의 매장이 추가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3개의 무덤에서는 부장품으로 라스베가스 다색 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스트럭처 6의 사례는 로스나랑호스의 건축물이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역동적이기록 매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플랫폼은 한 번에 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적인 확장과 개조를 거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축 활동이 항상 이례적 행위 매납, 매장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울러에서 라스베가스로 도기 스타일이 바뀐 내 시작을 알리고 조상 매장된 차의 힘을 다시 봉인하며 가문의 역사를 그 구조물에 누적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그 안에 봉인된 유물을 통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계도이자 연대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울루와 다색 도기 고전기 후기에서 라스베가스 다색 도기 고전기 초기로의 뚜렷한 유물 변화는 건축물의 기능 매장 플랫폼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스나랑호스의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던 광역 교역망과 이념적 선호가 변화했음을 반영합니다. 기전환기 A, D.
780-880는 고전기 마야, 세계의 붕괴와 맞물리며 로스 나랑호스의 지역 엘리트들이 새로운 고전기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V. 비교 분석 메소아메리카 맥락 속의 로스 나랑호스 건축.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적 특징은 당대의 다른 메소아메리카 중심지들, 특히 올메가오믹 및 마야 메요와 비교할 때 그 독자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A. 올메가오믹의 영향 라벤탈러 벤체의 모방이가 자매 문화인가? 로스 나랑호스 건축의 기원을 논할 때 올맥 문명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학술적 쟁점입니다. 주사성 건축과 유물 로스 나랑호스의 스트럭처 IV가 기원전 700년경에 축조됐다는 사실은 멕시코만 연안의 올맥 중심지인 라벤탈러 벤체의 거대 토단 피라미드와 동시대이며 주한 거대 토목 건축 기술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완고과학자들은 로스 나랑호스 및 야루멜라의 이러한 기념비적 건축 갈다리, 라벤타의 건축을 모방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로스 나랑호스의 가장 이른 시기 제럴 페이스 지층에서 올맥 스타일의 옥 공예품, 도기 조각, 심지어 기념비적 조각상이 함께 발견된다는 강력한 물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차별성 문화적 맥락 그러나 로스 나랑호스에 대한 올맥의 영향 경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로스 나랑호스는 올맥의 직접적인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적지는 올맥의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의 독자적인 점유, 기록과 뚜렷한 지역 토착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올맥을 모든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어머니 문화로 보는 대신 동시대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여러 복합 사회 중 하나 자매 문화 시스터 컬처로 보는 수정주의적 관점을 지지합니다. 기원전 800-700년경 로스 나랑호스에서 기념비적 건축 스트럭처 IV, 계층화된 내장, 그리고 고가의 수입품 올맥, 옥이 거의 동시에 등장하는 현상은 이 사회가 단순한 촌락에서 복잡한 취입점 주장 사회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스 나랑호스의 신흥 엘리트들은 지역 내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당시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외부 상징 올맥 스타일을 수입하고 가장 인상적인 건축 양식나 벤타식 거대, 토단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스트럭처 IV는 냉목적인 모방이 아니라 올맥과 같은 권위를 현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자신들의 차별화된 권력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능동적인 정치적 건축물이었습니다. B. 메요와의 차별성 코판거반과의 비교. 로스 나랑호스는 지리적으로 마야의 중심지인 코판과 멀지 않지만 두 유적의 건축적 전통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연대적 우위에 앞서 언급했듯이 로스 나랑호스의 기념비적 건축 기원전 700년경은 코판의 고전기 마야 왕조의 D. 427년경 시작과 그들의 석조 아크로폴리스보다 1000년 이상 선행합니다. 재료와 기술의 근본적 차이. 로스 나랑호스 주재료는 흙열티입니다. 건축의 핵심은 거대한 규모의 토목입니다. 코판 주재료는 정교하게 조각된 석재입니다. 건축의 핵심은 석조 건축 메스리 아르키텍처, 즉 아크로폴리스, 신전, 궁전, 그리고 상형문자 계단입니다. 기신 문화 요소의 부재 로스 나랑호스에는 고전기 마야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인 왕의 초상과 역사를 기록한 조각된 스텔라 스텔레, 석비와 관련 재단 어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반면 코판은 이러한 스텔라와 조각상과 가장 유명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을 때 돌과 정치 이데올로기 스텔라의 부재의 근본적인 차이인 두 중심지가 완전히 다른 문화적, 정치적 궤적을 따랐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기 후기 요조 시기에는 두 지역 엘리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로스 나랑호스가 포함된 울라요와 지역의 다색 독이 올리어 폴리크롬과 코판에서 다량 발견되며 반대로 코판의 특징적인 독이 커베럴 폴리크롬과 요오와 호수 지역과 코마야과 계곡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건축적 분리와 경제적 독이 연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마야 코판과 중심부 커이고 로스 나랑호스 랭카가 주변부였다는 전통적인 모델을 기각합니다. 대신 두 개의 서로 다른 중심지 마야 중심, 랭카 중심과 각자의 강력한 건축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료로서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했음을 시사합니다. 로스 나랑호스는 마야의 주변부가 아니라 랭카 세계의 중심부였습니다. VI. 결혼 온두라스 초기 복합사회의 건축적 발현. 온두라스 로스 나랑호스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심층 분석은 메소아메리카 남동부 경계에서 마야와는 구별된 독자적인 복합사회의 건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명합니다. A. 로스 나랑호스 건축적 특징 요약. 1점 기념비적 토목 건축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은 온두라스 비마야권에서 가장 일고 기원전 700년경 가장 거대한 높이 20m 흙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2점 노동력 집약적 기술 건축의 본질은 석재 가공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흙 플랫폼을 쌓아 올리기 위한 대규모 노동력의 조직과 동원 능력에 있습니다. 특재는 경사로나 표면 마감 등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3점 경관의 통제와 통합 유적지의 공간 대치인 요오와 호수와 주변 언덕이라는 자연 경관을 신성한 우주관에 통합한 동시에 거대 도랑대치를 통해 홍수를 통제 배수하고 외부의 위협을 차단 방어하려는 이중적 특징을 보입니다. 4점 과정으로서의 건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로스 나랑호스의 건축물이 완성된 구조물이 아니라 옥과 다색 도기의 매납 및 매장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성화되고 재기록되는 의례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B. 건축을 통해 본 로스 나랑호스 사회. 기념비적 건축 스트럭처 IV의 존재.
부장품이 차등화된 내장사회 계층화, 그리고 올맥과의 초기 교류 이데올로기 수용는 로스 나랑호스가 기원전 1000년기 초반 선고 전기 중기에 이미 강력한 엘리트 계층이 등장한 계층화된 사회, 즉 취입됨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합니다. 지사회는 메이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원시엘카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2000년 이상 지속되며 메소아메리카 남동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